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GB스터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김한비치입니다. 우선 고3 지문 2개와 저는 이제 고2 지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학생들 가르칠 등급을 설정하면 고3은 3등급, 고2 2등급을 설정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3 A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글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여기 나오는 노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An old elderly man. 그래서 이 노인이 어떤 제품을 찾고 있는데 여직원이 체크아웃 레이디가 여직원이 이 노인을 도와주게 돼서 어떤 그 사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길벗 학원처럼 사랑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훈훈한 내용이 나와 있고 주제문은 찾으려고 해도 좀 존재하지 않지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직원이 고객을 도와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웨이페어라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다 사고 he stood in line behind an elderly man. 이 노인 뒤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은 to check out lady, 이 직원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었고 이 직원 여성은 had asked him about his wife. 부인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was very worried about his wife. 부인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었고 and he was upset. 화가 났습니다. 노인이 화가 난 이유는 because he had not been able to find the kind of talcum powder she liked. 그래서 부인이 좋아하고 있는 텔컴 파우더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체크아웃 레이디가 이 직원 여성이 웨이페어라고 이렇게 뒤에서 줄 서 있던 이 또 다른 고객에게 사죄를 합니다. 사죄를 하고 그리고 이 노인분을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면 to the part of the supermarket where sold talc. 그래서 talc를 팔고 있는 이곳으로 데려가고 and helped him find the kind of talc his wife liked. 그래서 부인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그 파우더를 파는 곳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내용 보니까 after helping the old man, 이 노인을 도와준 후에 사죄 내용을 보니까 이 여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I'm sorry about that. 죄송해요. I'd get fired if they knew I'd left a customer waiting.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제가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전 잘려요. 그러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We are not supposed to that.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I hope you don't mind. 당신이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다 상황을 다 지켜봤던 웨이페어라는 사람이 이제 슈퍼바이저한테 감독관한테 가서 이 체크아웃 레이디가 잼이다, 아주 보석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월급 좀 올려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훈훈하게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1번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그 텔컴 파우더, 그러니까 이제 뭐 땀띠를 제거해주는 파우더 같은데 이런 텔컴 파우더가 팔리는 장소로 데려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웨어 이후 부분이 지금 제대로 쓰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관계부사 뒤에 어떠한 문장이 쓰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치어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이 셀이라는 단어, 셀이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학 선생님, 관계부사 뒤에는 어떠한 문장이 나옵니까? 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where 뒤를 보면 sold talc에서 주어가 빠져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sold를 자동사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뭔가 어색함이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선 where가 부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김학 선생님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소 부사 뒤에는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주어동사. 네, 네. 그래서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자동사를 쓰고 주어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셀이란 것은 이제 자동사로 팔리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동사로 팔다, 판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면은 탈크라는 이 파우더가 저절로 잘 팔리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백화점에서 이 제품을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솔드 탈크가 아니라 이 솔드 부분을 수동형으로 바꿔서
be sold를 쓰고 이 장소 부사 뒤에 자동사 자리에 넣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봤을 때는 저절로 팔리는 것이 아니고 이 talc라는 파우더가 판매가 되는 슈퍼마켓의 구역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사와 타동사를 비교해서 수동을 쓰는 것이 맞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 지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B번 지문에는 첫 번째 문장에 이제 주제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약간 어렵게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우선 핵심 키워드는 cross-cultural convergence in emotional expre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 표현에 있어서 문화 간 어떤 수렴 현상, 이 수렴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difficulty,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cultures do not categorize emotions in the same way. 문화권들이 같은 방식으로 정서를 분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화 간의 어떤 정서 표현의 수렴 현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돼 있고 이 마크 버나문이라는 사람이 웨스턴 서구인과 그 다음에 자바 부족의 사람들을 이제 실험 대상으로 해서 affective terms에서 어떤 정서 연구에 정서 용어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가 알아낸 내용은 some Japanese emotion terms did not straightforward correspond to Western categories. 그래서 몇몇 자바 부족의 어떤 정서 용어가 Western category, 서구의 어떤 분류와는 바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B번에 나오는 부분에서 B번에서 2번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면 학생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해석을 하게 되면 놓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형용사와 부사의 품사를 정확하게 보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straightforward라는 단어가 있는데 뒤에 지금 correspond가 있기 때문에 이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이 단어는 분명 부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사가 되어야 하는데 straightforward는 송소영 선생님 혹시 뜻 알고 계신가요? 쉽게 그냥 바로 라는 품사는? 지금 이건 형용사. 네, 그렇습니다. 예, 형용사이기 때문에 쉬운, 솔직한, 단순한, 간단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straightforward가 아닌 바로 직접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correspond를 수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문화 연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용어를 정의를 똑같이 내리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였고 뒤에 내용이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but morally부터 보면 more generally부터 보면은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 imperfect translation, 즉 만약에 서구권에서 sadness, 슬픔이라는 단어를 자바어로 바꾸게 되면은 어떤 자바어 용어로 바뀔 텐데 그것이 부정확하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정확한 번역이 lead us to imagine, 그래서 다음 이하를 상상하도록 우리 보러 이끈다. 그 내용이 뭐냐면 great argument about musical expression than we would find it. 그래서 우리가 알아낼 것보다, 그래서 다음 요걸 이따가 해석하겠지만 우리가 알아낼 것보다 그 음악적인 표현에 대한 더 큰 일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일치란 부분은 더 큰 교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와 그 다음에 서구 언어에서 가지는 어떤 슬픔이라는 용어가 있다면은 그 교집합의 관계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상상하도록 만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if절 이하를 보면 if we had a more nuanced sense of the way the terms are used in the respective languages, 각각의 언어로 그 용어가 사용이 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미묘한 느낌, 미묘한 이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알게 될 그런 음악적 표현에 대한 더 큰 합의를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then 이하가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then, as, but 같은 경우는 관계 대명사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then 뒤에 이제 문장이 쭉 나와 있는데 김유희 선생님, 관계 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까? 네,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we would find it 할 때 지금 타동사 find 뒤에 목적어가 있고 주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완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then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관계 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it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제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reater argument가 it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2 10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2 10번 지문도 첫 번째 문장에 이제 주제문이 나와 있습니다. Your concepts are primary tool for your brain to guess the meaning of incoming sensory inputs. 그래서 여러분의 개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은 당신의 뇌가 들어오고 있는 감각 정보를 guess,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주된 도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 번 더 풀어 쓰고 있는데 concepts give meaning to change in sound pressure. 그래서 개념이란 것은 음압의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래서 you hear them as words or music instead of random noise. 그래서 어떤 아무 의미 없는 무작위적인 소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word나 그 다음에 음악으로 이런 것들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바스찬 바흐가 만든 평균율 음계라는 것이 있는데 서구권에서는 이게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바로 윗문장을 보면 All people of Western culture with normal hearing. 그래서 정상적 청력을 가지고 있는 서구 문화권의 모든 사람들은 have a concept for this ubiquitous scale. 그래서 ubiquitous라는 얘기는 이제 도처에 편재해 있는, 그 다음에 늘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그래서 편재해 있느냐는 뜻이고, 이런 편재해 있는 음계란 것은 방금 여기 나와 있는 equal tempered sca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계에 대한 개념을 서구권 사람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even if they can't explicitly describe one, 그래서 이 서구 사람들이 그 음계가 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없을지라도 이 음계에 대한 개념은 분명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음계에 맞춰서 듣는다. 즉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 정보를 이해하는 데 지금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 체크 포인트는 저 뒤에 나와 있는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과 비교할 때 대조군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는 it이 되는데 it은 지칭대명사, 그 다음에 원은 부정대명사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형용사고 형용사조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it은 그런 수식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 it은 앞에 있는 이런 this ubiquitous scale처럼 특정한 명사를 받아야 되고, 원은 특정한 명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명사만 받고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 같은 경우는 그냥 스케일을 지칭하게 될 것이고, 여기 앞에 있는 this ubiquitous scale을 지금 이 내용상 지칭해야 되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지칭 대명사인 it을 쓰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서는 그 where 뒷부분에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sold talk란 부분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래서 저절로 잘 팔린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탈크가 판매되는 슈퍼마켓의 구역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분은 straightforward라는 단어는 쉬운이라는 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문장 안에서 지금 성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사가 동사를 꾸며줘서 straight forward가 아닌 straightforwardly li를 추가해서 품사를 부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분은 지금 된 뒤에 then we would find it 해서 완전한 문장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은 관계대명사로, 요게 관계대명사로 사용되게 되면 앞에 있는 greater argument를 수식해야 되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되면 수식을 하기가 문법적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it을 지우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4번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원은 앞에 스케일을 지칭할 것이고, 지금 저희가 내용상 필요한 부분은 this ubiquitous scale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체적인 명사를 다 지칭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이 아니라 it으로 그 대명사를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3번 네. 삭제해야 되는 거죠? 지금 관계대명사 then이 실제로 앞에 선행사로 greater argument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상 이러한 우리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더 미묘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그런 argument를 알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it이 실제로 앞에 있는 argument를 지칭하고 있는데 then부터가 argument를 수식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야 됩니다. 유사관계. 네, 유사관계대명사입니다. 1번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 셀의 용법도 확인해야 되고 앞에 있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비교하는 문제는 지금 고3 수준에서는 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도는 5분의 4를 잡고 그 다음에 셀의 용법까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도 지금 높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2번 같은 경우는 단어의 품사를 정확하게 알면은 고를 수 있는 부분인데 형용사와 그 다음에 부사의 비교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자주 나온 편은 아니기 때문에 빈도 2, 그 다음에 난이도 2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관계대명사 then, as, but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이제 이런 문법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유사관계대명사는 빈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판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크포인트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대명사와 지칭대명사를 올바르게 비교하는 문제인데 역시 고2 학생들한테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용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빈도는 5분의 2, 그 다음에 난이도는 5분의 3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